여기 개화정책이라고 나옵니다. 개화정책은 한마디로 서양 따라하는 정책을 개화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과 미국과의 조약 체결한 거 앞에 배웠죠. 그러면서 서양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달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따라하자. 이것이 개화정책이에요.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구를 만듭니다. 통리기무화문. 그래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여기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결정하면은 여기 아래 12사를 둬서 12가지로 나눠서 개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바꿉니다. 우리가 서양의 우수한 무기를 받잖아요.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5군형을 2형으로 줄입니다. 5군형은 전통군대죠. 전통군대는 이렇게 두 개로 줄이고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이것이 별기군입니다. 그래서 신식군대, 뭐가 신식이냐면 무기가 총이 됩니다. 그리고 신식 소총으로 무장한 별기군이라고 하는데 신식군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식군대니까 누군가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래서 교관 있죠. 새로운 무기 같은 거 다루는 거, 교관을 일본인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정책 일환으로 개화정책기구 만들었고, 전통 군대는 줄이고 신식 군대를 만들었고, 대우가 아주 좋았습니다. 차별이 있었어요. 별기군은 아주 잘해줬어요. 보너스도 좋고 바나나도 많이 주고 지코바 치킨 시켜주고 펩시콜라 주고. 근데 전통 군대는 2형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치 월급이 밀릴 정도로 대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빵 폭발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청, 미국으로 보낸 사절단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수신사라고 나옵니다. 수신사는 원래 우리 앞서 배운 게 강화도 조약 기억납니까?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조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사절단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보내게 됐는데 1차로는 김기수라는 사람이 가고 2차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진을 보면 1차 수신사로 갔던 김기수의 행례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장으로 가마에 타고, 요것만 봐도 아직 전통에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가서 강화도 조약 내용을 좀 조율을 하고 간 김에 일본의 발달된 문화를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요걸 계기로 각국의 문화를, 서양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먼저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갔던 수신사 김기수랑 김홍집, 우리는 김홍집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본을 갔다 와서 발달된 것을 보고를 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나라에 보낸 영선사,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조사시찰단, 미국까지 보냅니다. 보빙사. 보빙사가 좀 웃기죠. 그래서 청의 영선사, 일본의 조사시찰단, 미국의 보빙사,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사시찰단 일본에 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양반들이 개거품 물고 반대합니다. 일본을 배우러 간다 그랬더니 개거품 물고 난리가 나가지고 부산에 몰래 가가지고 몰래 갔다 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갔다 온 것이 좀 특징이고, 그리고 일본에 발달된 것을 보고 왕한테 보고서를 올린 애들이 조사시찰단. 깜짝 놀랍니다.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였던 일본이었는데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엄청 발달돼 있거든. 청해 갔었던 영선사, 그래서 김윤식이 대표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얘네들은 뭘 보러 갔냐면 청나라의 무기 만드는 기술을 보러 갔다 온 거예요. 우리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아편전쟁 배운 거 기억나죠? 아편전쟁으로 서양아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죠. 서양의 무기가 좋구나. 그래서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라고 하는 양무운동이 청나라에서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청의 양무운동을 보러 배우기 위해서 갔던 애들이 영선사예요. 주로 무기 만드는 기술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기기창이라고 하는 근대식 무기 공장을 만들었던 애들이 이 영선사 애들이에요. 청의 양무운동을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에 썼던 보빙사 애들, 또 미국과 수교 이후에 답례 사절단으로 보낸 거예요. 간 김에 얘네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빙사 애들인데 여기 민영기기 상당히 유명합니다. 6.1전도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문제는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일본으로 가서 큰 유람선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갑니다. 문제는 요 배 미국까지 갔는데 꽤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커피 같은 게 나왔나 봐. 근데 고민하다가 마셨는데 깜짝 놀랍니다. 사약인지 알고 흥분을 해요.
저 새끼들이 우리한테 사약을 줬다. 색깔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개거품 물고 흥분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뭐지 이건? 이런 충격을 받았고, 가다가 또 심심하니까 공연을 발레를 해줬나 봐요. 여자가 나와서 뺑글뺑글 돌았나 보죠. 그랬더니 또 흥분합니다. 서양 새끼들은 역시 오랑캐가 맞다. 여성을 홀딱 벗겨놓고 뺑뺑이 돌린다고 또 흥분을 합니다. 또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엄청난 발달된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요. 엘리베이터 보고 자판기 보고 오줌 쌉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청나라의 황제처럼 황제라고 인식을 하고 보자마자 큰절을 해댑니다. 이것이 인상 깊었는지 미국의 신문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미국에 실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법인사들이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충격을 받았던 미국을 왔던 최초의 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이 보빙사애들.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빙사 되게 애착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수많은 개화 정책들이 추진 중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 게 아니에요. 반대 움직임이 엄청 강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양반들, 그런 양반들의 반대 움직임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위정, 올바른 것은 지킨다. 그리고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여기서 올바른 정은 우리 성리학적 질서예요. 우리 성리학적인 질서는 지키고 사악한 서양의 것을 배척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서양의 것을 배우자라고 하는 개화 정책의 fuck you, 꺼지세요라고 하는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부르고, 반대를 위한 움직임이에요. 반대. 근데 반대를 어떻게 했냐면 상소를 합니다. 양반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하게 상소로서 왕한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근대사라고 하는데 여기를 10년 단위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앞에까지는 100년 단위로 구별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10년 단위로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반대하는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뭐에 반대했냐면 60년대는 통상, 무역하자라고 이양선들이 출마하던 때였거든. 그래서 통상 요구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양로가 대표적이었고 그의 상소문을 척화주전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자. 그래서 그들과 통상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화해하면서 통상할 게 아니라 전쟁을 하자. 저 새끼들과 절대 저들과는 무역할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랑 서양의 통상요구에 반발했던 움직임입니다. 이게 척화주전론이에요. 양이가 서양 오랑캐거든. 서양 오랑캐들의 깝침이 해롭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보로 하자. 한마디로 전쟁하자 이거요. 그래서 무역하자 그랬는데 전쟁하자라고 양반들이 개거품입니다. 자, 70년대는 개항 요구가 있습니다. 항구를 열라.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운요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 체결을 강요했었죠. 이때 반대했던 사람이 최익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외양 1차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최익현이고 호가 면함, 그래서 면함 최익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외양 1차론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 서양 도적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외인이지만 서양 도적 새끼들이다. 그래서 저들과 개항을 하면 안 된다.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면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한 사람 면함 최익현 뒤에 또 나옵니다. 졸라 중요한 사람이고 아주 핵심적인 이 당시 양반 중에서 넘버원이 최익현이에요. 그래서 70년대에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개항에 반대했었던 최익현 외양 일체론은 시험에 졸라 잘 나온다는 거. 또 80년대 개화 정책이 추진돼요. 아까 요 위에서 봤었던 개화 정책 있죠. 여기다 80년대야. 봐봐 80년대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때마침 이때 책이 하나 들어와요. 조선 책략. 들어본 것 같죠? 아까 2차 수신사로 김홍집 있었죠. 그래서 김홍집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잖아. 근데 이미 앞서 와 있었던 청나라 관리가 있었죠. 걔 이름이 황준헌. 요 놈이 2차 수신사로 간 김홍집한테 책을 하나 건네주잖아요. 자기가 쓴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이 조선 책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었잖아. 기억납니까? 조선이 나가야 될 방법, 책략, 황준헌이 썼고, 자,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때 기어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요거예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주변국가 이렇게 손잡으라 이거요. 근데 문제는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미국과 손잡으래. 미국과 연합해서 러시아를 막으래요. 요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었죠. 하지만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손이고 영남
양반들, 유생 양반이에요. 양반들을 모아서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소라는 건 상소의 상소문. 그래서 영남은 경상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집단 상소를 올립니다. 그 대표가 이만손이고 이 상소를 영남 만인소 사건을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 불러요. 아주 재밌어요. 전하,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을 보자니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립니다. 여러분은 쓸개가 떨려본 적이 있나요? 쓸개가 떨릴 정도로 흥분했대요. 그리고 울음이 폭받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런 말을 써. 한마디로 개거품 물고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 잘렸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 청나라는 원래 우리가 모시던 나라입니다. 뭘 더 친합니까? 일본 우리가 한 수 가르쳐주던 동생입니다. 뭘 더 친합니까? 전하, 미국과 친하라고 하는데 우린 미국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괜히 남의 말을 듣고 미국을 가까이 했다가 그들이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을 가지고 온 김홍집 찢어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흥분한 글이 영남 만인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잘렸지만 정부의 개화정책,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화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이 영남 만인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과 이 이만선의 영남 만인소.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10년 단위로 공부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본 게 개화정책 추진받고 반대하는 위정척사 봤죠? 요들이 빵 충돌한 것이 이모군란이에요. 그래서 개화랑 위정척사가 충돌한 것이다. 겉보기에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군인들의 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왜 일어났냐면 지금 정부가 하는 개화정책 위에서 본 거에 불만이 많어. 그 일본이 경제 침탈에 불만이 많어. 개화정책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열렸죠. 강화도 지역으로. 그 항구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뭘 사가냐면 쌀을 쪽쪽쪽 다 사갑니다. 그럼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열받아 있어. 또 구식구인들이 차별 대우가 심해. 아까 별기구는 지코바 치킨 시켜주고 잘 대우해줬죠. 근데 구식구인은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다니까. 이 당시 월급이 쌀이거든. 쌀을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어. 1년이 넘게 안 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화정책이 불만, 일본의 불만, 구식구인들 불만. 이것이 폭발하는 것이 선해청 사건입니다. 선해청은 창고 이름이에요. 이 창고에서 군인들한테 원래 쌀을 나눠주는 곡식을 주는 월급을 주는 창고 이름이거든. 근데 이 13개월치 월급이 밀린 구식군들한테 월급 주겠다고 부른겨. 갔더니 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자갈, 돌, 뭐 겨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야. 한마디로 제대로 안 주고 장난친 거지. 그래서 안 그래도 13개월 참았는데 불러서 갔더니 일단 장난을 쳐버리니까 구식구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정부 관리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교관, 아까 별기군 교관 있었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자기들 어떤 외교관 역할하는 공사관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고위관리 죽여버리고 교관과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구식구인들이 일으켰잖아. 구식구인들이 이렇게 일으켰는데 도시 하층민이 같이 가담을 합니다. 군인들만 일으킨 게 아니야. 왜? 아까 쌀값이 폭등하면서 또 개화정책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도시 하층민들이 열받은 거지. 그래놓고 사람들 막 죽이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가마에 실려서 궁궐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원군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고 궁궐로 들어가는데 궁궐의 명성황후를 잡아다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면 이런 개화정책 다 누가 추진했냐면 배후에서 명성황후라고 하는 고종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 추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기 며느리였던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명성황후가 도망친 상태야. 그리고 명성황후가 스며시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으로 청나라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청나라가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명성황후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끌고서 청으로 끌고 가고 명성황후가 민씨거든. 명성황후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여기 사진 뺐는데 청나라에 끌려가요. 그래서 청나라에 포로로 있다가 죽기 직전에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왕의 아버지가 청으로 끌려갈 정도로 개무시당합니다. 그 결과 지금 누가 진압했어? 청나라가 진압했죠. 그래서 청나라가 안 가.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의 내정 간섭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 왕을 위협하고 지들이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해. 그리고 조약을 체결을 강요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름 졸라 길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우리를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명시해놨어. 그리고 조선의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들어와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파견해요. 청나라에서. 고문이 대제래! 이 고문이 아니고 간섭하는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 위안스카이라는 실력자랑 마건상, 멜렌도르프라는 외국인을 보내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내정과 외교를 간섭을 하는 것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모습이에요.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 한번 볼까요? 자, 청이 속국을 우대하는 뜻이다. 속국이 조선을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표현해놨어. 또 여기 보면은 청의 북양 대신 청나라 신하거든. 조선의 왕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황제랑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청의 신하랑 대등한 지위를 가진대. 그래서 속국이라고 명시하고 우리를 청의 신하랑 동급으로 이렇게 한 쓰레기 같은 조약이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졸라 긴 거. 이게 체결됩니다. 그래서 고문이 와서 우리를 간섭했다라는 거. 이것을 그 당시 때 묘사한 풍자화가 요거예요. 조선 양반이 있는데 청나라 애들이 뒤에서 간섭하고 있죠. 이게 그 당시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이 우리나라를 괴롭힌다. 간섭한다. 그래서 개화정책도 청의 방해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다. 근데 일본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앞에 우리 일본 피해봤죠. 일본인 교관 죽였고 공사관이 피해를 입었잖아. 그래서 일본이 윽박질러서 재물 포기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두 가지예요. 일본한테 교관 죽었고 공사관 불에 탔으니까 배상금 때립니다. 5만 원. 그리고 일본군이 우리 서울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본이 나중에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려고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본 군인이 최초로 들어온 게 요것 때문이에요. 재물포조약. 그래서 일본 군인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언제부터냐? 이모군란 이후 재물포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의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 청한테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 요 긴 이름의 것으로 간섭을 받았고 또 고문도 들어왔었죠. 그리고 일본과는 재물포조약을 체결해서 배상금과 청나라 일본의 군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자, 요거 지우고 정리 한번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개화정책 배웠고 위정착서 배웠습니다. 개화정책 배경. 주변국에서 개화정책을 하고 있었죠. 청은 양문동, 겉만 바꾸는 거, 일본은 메이주신, 겉과 속을 바꾸는 거. 또 우리나라에 개화파가 형성돼 있었어요. 김옥균, 박용효처럼 옛날에 청을 배우자는 북학 사상과 그 다음에 빠고유,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죠? 강화도 지역 체결하자고 주장했던 얘네들 제자였던 김옥균, 특히 김옥균과 박용효 같은 10대랑 20대 젊은이들이 개화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이 개화정책들 다 10대에서 20대들이 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개화정책 어떻게 했냐면 수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답례를 위해서 보냈고 정세 파악을 위해서도 갔었죠. 그래서 1차로 김기수, 2차 김홍집. 김홍집은 특히 2차로 가가지고 황춘원이 쓴 조선책략을 들고 와서 아까 봤던 영남 만인소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요거에 근거해서 강화도 지역 체결했었고, 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일본이 엄청 발달돼 있어. 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사절단을 보내죠. 그 전에 기구를 개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개화정책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개화정책을 전담하는 총리 김우함과 집행하는 12사를 두고 전통 군대는 줄이고 신식 군대를 두었죠. 신식 군대의 교관은 일본인 교관이었었고 차별 대우가 심했었다라는 거. 이것이 나중에 이모군란으로 폭발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고 일본에는 조사시절단 몰래 보고 와서 보고서를 올렸고 청이 영선사 무기 제조 위주로 배웠고 갔다 와서 무기 공장 기기창을 만들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발전상을 보고 왔고 문화 충격을 받은 애들이었었죠. 갔다 와서 근대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인쇄소인 방문국, 화폐 찍어내는 전환국, 무기공장, 기기창, 우편, 근대 우편 사무, 우정국 이런 것들이 다 80년대 지금 하는 거 다 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었죠. 위정착사 운동, 양반들의 상소로 반대하는 운동. 그래서 보수정이 양반들의 중심이 되었고 성리학 위의 것은 배척하는 청,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고 척사, 사악한 사회의 것은 배척하자. 그래서 10년 단위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양선이 등장해서 통상 요구하니까 반대했던 척하주전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을 요구하니까 반대했던 외양일체론, 최혁현 특히 알아들어 그랬죠. 외놈과 서양 새끼들은 같은 새끼들이다. 그리고 80년대에 아까 2차 수신사 김홍지 가져왔던 조선 책략에 반대했었던 이마선의 영남 만인소, 영남 지방에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상소, 그리고 개화 정책에 반대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상소로 반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노골적으로 하니까 의병이 일어나죠. 의병은 이제 붓 가지고 안 되니까, 상소가 안 되니까 칼을 빼든 거죠. 칼로서 저항했던 의병으로 위정척사운동은 계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화정책과 위정척사들이 척사운동이 빵 충돌한 것이 이모군란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배경은 하층민들 불만이 있었죠. 쌀가 폭등, 구식군들 차별 대우, 보수 세력, 개화 정책에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선해층 사건, 쌀 가지고 장난치니까 폭동을 일으켰고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교관을 죽여버렸죠. 대원군을 다시 집권시켰고 도망간 명성황후가 청을 끌어들이면서 진압을 하면서 끝나게 됐죠. 결과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청의 간섭이 심해집니다. 이런 고문들이 들어오고 조청 상위술 무역장정이라고 해서 우리를 석구로 명시하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긴 입었죠. 그래서 배상 물어내라, 경비병이 합법적으로 수단하게 되는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계아파들이 둘로 쪼개집니다. 아까 계아파 젊은 애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왜냐면 청나라가 간섭하잖아. 이모군란 이후에 이 청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청나라 친정파인 온건 계아파, 아니다, 일본처럼 빠른 개혁해야 된다, 급진 개혁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쪼개지게 된 계기가 이모군란 때문이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 아랫부분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한 사절단은 김윤식이 하나 힌트고 무기란 단어 나오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요? 기기창을 설치했대요. 청나라에 갔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던 거는 원래 수신사였고 나중에 조사시찰단 보냈고, 여기는 무기배우로 영선사 보냈고, 미국에는 저기 보빙사 보냈죠. 문화 충격으로 힘들어 했었던 애들, 영선사, 조사시찰단, 보빙사. 그래서 영선사가 되겠네요. 자, 이 조약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한 조약이래요. 일본하고 체결했대. 배상금과 경비병을 허용했던 거. 이 조약은 재물포조약이죠.